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하셨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돼서 개학 후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 내용을 지금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 시민이 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인권 문제 중에 가장 인권 문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어디냐? 성소수자들이. 그리고 가장 사각지대가 아닌 게 여성 문제죠. 여성 문제 가지고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소수자, 북한 이탈자, 중국 동포,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에서 첫 번째는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 두 번째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사회적 소수자가 나오게 된 건 결국 문제는 차별과 편견이에요. 그래서 편견, 혐오 표현, 차별행위, 징후범죄, 집단학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편견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부정적 관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편견이에요. 부정적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는 뭐 할 거다. 어디 사람은 뭐 한다. 이런 부정적 관념.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이에요. 즉 집단 따돌림, 모욕적 행위 같은. 그 다음에 차별 행위예요. 괴롭힘, 차별 두는 거, 고용, 교육, 서비스에 차별 두는 거. 그 다음에 징후범죄,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단 학살. 특정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살하고 집단으로 죽여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못된 행위들입니다. 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수업 전에 그럼 들어갈 때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에 보면 첫째,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는 뭐냐?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대한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처우와 대우를 받는 것들.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소수의 의미, 작다는 의미가 있지만 작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을 보면 전체구적으로 1대1이죠. 5대5. 근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수라고 보고 있죠. 약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라는 건 일종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리적인 구성 비율은 좀 작으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백인 유태인들이 약 6%밖에 안 되는데 15%가 넘는 흑인들을 무시하잖아.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슬람교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사에서 남성이 여성을 무시한다는 것. 일종의 성리학적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성 우월주의. 현대에 와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해외동포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가는 거지. 이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은 뭐냐? 첫째, 식별 가능하다 이거죠. 신체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 밑에 그림에 나와있듯이 이런 장애인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 피부색, 흑인이냐 백인이냐 따지는 거. 종교적 특성, 부르카 입은 여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노 부르카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적 열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권력이 약자들. 이건 최근에 나온 건 뭐예요? 응? 강북구의 우이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 이 사람들이 뭐야? 경비원이라는 권력이 뭐야? 주민들은 갑이고 경비원은 을이니까 을에 대한 권력적 약자, 열세. 이 소수자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 다음에 차별적 대우에 소수 집단에 소속된 이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경비원이란 이유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권력적 열세 있는 입장에서 멀어져 나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소속감에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후에도 소속감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소수자니까. 따로 있단 말이에요. 뭐 연대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소수자의 유형이 뭐냐? 자, 조금 전에 좀 구별 가능성, 권력의 열세, 사회적 차별, 집합적 정체성, 요것들이에요. 잘 보세요. 구별인데 뭐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권력의 열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지는 것들이지. 근데 이유만으로, 거기에 있는 이유만으로,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상이 되는 거고, 집단 구성원을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신체적 소수자 및 권력적 소수자예요. 신체적 결함이 있다 이거예요. 신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에이즈 환자, 한센병,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권력적 소수자예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복지, 교육, 고용. 그다음에 어떤 국가 정책이나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고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 고용자,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이었고 보죠. 제가 선생님이 잘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면 중국 동포가 있어요. 조선족. 나도 못 모르고 요번에 재난지원금 받아 그랬더니 저는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직도 외국인이라. 그런 것들. 교육이나 고용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든가.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경제적 소수자예요. 고용이나 임금 측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경비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지. 왜? 비정규직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해고당할지 모른단 말이야. 외국인 노동자, 현재적 소수자. 자, 그러면 요걸 잘 받으란 말이야. 요거를. 요 부분들. 자, 매우 중요. 왜? 자,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문제점이 생겨. 어떤 문제점? 바로 빈부격차라는 게 생겨. 자, 이전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자유와 평등이라는 함수 관계예요. 이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함수예요. 자유가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평등에 위배되고 평등할수록 자유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 평등에 위배가 돼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 반동으로 나온 게 사회주의야. 이게 이제 발전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 즉 사회주의적인 요소, 나눠 쓰는 요소로 가입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와. 이게 바로 뭐야? 복지자본주의. 그런데 이 복지자본주의는 뭐야? 결국 시장에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균형을 맞춰준다 이거야. 복지 정책을 쓴다 이거야. 그게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시장이 뭐야? 위축이 생겨. 줄어들어 시장 규모가. 그래서 요즘 뭐야? 신자유주의가 나온 거야. 이건 뭐야? 아까 여기는 이제 자유와 평등이 있다면 자유를 강조했는데 여기는 뭐야? 자유와 평등에서 평등을 강조한다면 이 신자유주의는 뭐야? 자유와 평등에서 자유주의를 좀 강조하게 된다고. 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정부 개입을 뭐야? 최소화시킨단 말이에요. 최소화시킨다, 최소화. 그러나 복지는 써. 여기서 초기 자본주의는 안 썼어. 그게 뭐야?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이 자꾸 변하니까 고용을
계속 항상 픽티브하게 고용하고 고착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빈곤계층이 늘고 임금 격차가 증가하는 거예요. 있는 놈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가야 되는데 다이아몬드형으로 안 가고 물로 간다 이거야. 모래시계형으로 간다면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소수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화적 이질성에 따른 문화적 소수자가 되고 종교 가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혼혈인 집, 외국인 배우자, 비혼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런 것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하는 집단적 낙인 이론이 이런다고 탁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 그래프에 내가 글씨를 많이 써놨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경쟁적 대치 관계에 있으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반대하는 편이 많다고. 그러나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소수자 간의 유형인데 네 가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체적, 뭐 정서적, 정신 네 가지 유형이 있듯이 네 가지 유형이 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중첩의 기능이 많단 말이에요. 야,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어? 아파트 경비원 얘기했잖아. 이 사람 뭐야? 경제적 소수자야. 근데 뭐 힘이 없는 권력적 소수자도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가 소수자들과 아동, 청소년, 뭐 장애인, 노인, 여성, 농업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